혹시 바나나를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당뇨에 걸리고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매일 아침 바나나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B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50대 이후로 꾸준히 챙겨 드시면 심장 건강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완벽한 과일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울감을 개선해주고 천연 당분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서 피로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바나나에 함유된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 경화 예방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나나가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바나나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바나나를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바나나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400mg이나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하루 칼륨 권장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특히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는 바나나가 천연 혈압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바나나 2개를 8주간 섭취한 결과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들어있는 팩틴과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동맥 경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 1개를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에 바나나 1개씩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은 물론 심장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일수록 이 저항성 전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1로 중간 정도인데요. 이는 쌀밥이나 식빵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는 바나나를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증가해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식후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 1개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깜빡깜빡해서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치매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나나를 하루에 1개씩만 꾸준히 먹으면 뇌세포를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세포를 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뇌세포의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을 만들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하고,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를 드시면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이 증가해서 불면증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이 20% 향상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천연 당분이 뇌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변비 해결과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나나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반면 잘 익은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는데요. 이는 면역력 향상과 직결되어 감기나 각종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장 근육을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바나나만 드셔도 변비 해결과 함께 장 건강을 크게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피로 회복과 근육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과 포도당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운동 후나 피로할 때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데요. 특히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바나나가 천연 근육 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근육 피로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바나나를 통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량이 줄어들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의 높은 칼륨 함량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져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는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 중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바나나가 당뇨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도하게 익은 생노랑 바나나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드시거나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 우유나 바나나 스무디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바나나와 우유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섭취하면 최악의 궁합입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완전식품인데요.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우유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로 인해 바나나가 위에서 발효되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게 되고 심하면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나나에 함유된 타닌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두 식품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바나나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조합은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전분과 당분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와 고구마를 같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바나나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감귤류 과일입니다. 바나나와 오렌지,
자몽 등 감귤류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바나나는 알칼리성 식품인 반면 감귤류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산성과 알칼리성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바나나 속에 함유된 영양분을 감귤류의 산성이 분해해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소가 흡수되지 못하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바나나와 감귤류는 시간차를 두시고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바나나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는 당분이 많은 과일인데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바나나의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당뇨 때문에 바나나 먹는 것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한 줌의 견과류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 속에 함유된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몸속의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며 견과류는 나쁜 콜레스테롤 대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기 때문에 바나나와 견과류를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먹으면 고혈압이나 급성 심근경색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바나나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귀리라고 불리는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을 먹으면 장 건강에 매우 좋아서 변비가 싹 사라지는데요. 귀리라고 불리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의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속의 나쁜 독소를 빨리 없애주고 바나나 역시 이눌린과 펙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트밀을 두유에 불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대장암 예방에 좋고 변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똥배 역시 싹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요거트입니다. 특히 무가당 요거트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음식인데요. 바나나에는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데요. 여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을 짱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유산균 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바나나는 나쁜 독소를 배출하고 그릭 요거트는 몸에 좋은 유산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바나나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같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장 활동을 향상시키고 칼슘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서 50대 이후로 꾸준히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당뇨까지 예방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또한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질 개선에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 경화 예방은 물론 소화기능 향상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땅콩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땅콩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3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땅콩 버터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땅콩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땅콩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땅콩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동맥 경화 및 심장병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땅콩은 80%가 지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땅콩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관 속 독소를 정화시키고 오히려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데요. 땅콩에는 올리브유와 같은 오메가9이 있어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려줍니다.
또한 오메가3 성분이 다른 견과류에 비해 풍부해서 관절염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은 글리세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식후에 땅콩을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이상 땅콩을 섭취한 여성의 경우 당뇨병 발병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성분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제로 섭취하면 피부가 매끈해지고 기미나 죽은 깨가 사라지는 등 피부 미용에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네 번째는 변비나 위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이 쓴 비유에는 땅콩에 대해 성질이 평하고 약성은 능히 폐를 촉촉하게 하고 비장의 향기를 펼친다 하여 비위 기능을 도와준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땅콩은 위와 장을 부드럽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는데요. 땅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땅콩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땅콩에는 레시틴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머리를 맑게 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 100g만 먹어도 뇌 건강과 뇌혈류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땅콩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멸치입니다. 땅콩 멸치볶음을 자주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땅콩과 멸치는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궁합입니다. 멸치는 영양가가 풍부한 해양 음식으로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골다공증 예방에 최고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심장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을 키우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멸치라 하더라도 절대 땅콩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땅콩에는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수산과 칼슘을 같이 먹으면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돼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멸치볶음이나 멸치를 드실 때는 견과류보다는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하는데요. 멸치와 같이 볶아 먹으면 좋은 식품은 바로 풋고추입니다. 풋고추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요. 더불어 이 풋고추에는 섬유소, 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해서 멸치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훌륭한 궁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 예방에 좋은 땅콩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땅콩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질환 위험을 줄여주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땅콩 버터 한 스푼을 일주일에 닷새 정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이 5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땅콩 버터에는 뇌기능 저하를 막는 니아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니아신을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땅콩 버터에는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이 사과나 당근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혈관의 손상과 노화를 예방해줘서 우리 몸을 늘 젊고 활력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땅콩 버터는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로 땅콩 버터를 먹은 그룹과 땅콩 버터를 먹지 않은 그룹의 혈당과 포만감을 평가한 결과 땅콩 버터를 섭취한 경우 식욕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호르몬이 분비되어 최대 12시간 동안 식욕이 줄었고 혈당도 더 낮게 유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땅콩 버터의 47%가 지방이기 때문인데요. 땅콩 버터 속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레스베라트롤은 우리 몸에 열을 내게 해서 지방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콩은
기본적으로 콩이라 단백질 함량도 26%로 높고 고기에 없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한데요. 특히 땅콩 버터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는 혈당 지수인 GI 지수가 25로 굉장히 낮은데요. 식사 전에 땅콩 버터 한 숟가락을 먹으면 식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밥이나 빵은 탄수화물이라서 먹으면 혈당이 금방 오르는데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땅콩 버터처럼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탄수화물이 분해돼 혈당이 올라가기까지 시간을 벌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간단하게 땅콩 버터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하기 15분 전에 땅콩 버터를 한 숟가락 먼저 드세요. 하루 총 섭취량은 2숟가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껍질째 먹는 사과 반 개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땅콩 버터와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충분하고 사과 껍질에는 근육을 강화하는 우르솔릭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이 많은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이나 뼈마디가 자주 쑤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땅콩이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나서 먹을지 말지 고민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반대로 땅콩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땅콩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오래된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잘못된 보관이나 보관 기간이 오래된 경우 지방의 산패로 인해 눅눅해지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산패란 지방이 장기간 공기에 노출되어 산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식품의 변질입니다. 산패가 된 기름을 섭취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뇌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또한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기게 됩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섭취하면 간경화나 심지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눅눅하고 냄새나는 오래된 땅콩은 다시 볶아서 먹으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땅콩을 더 산패시켜버립니다. 이는 마치 오래되고 방치된 기름을 재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껍질째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거나 오래 보관하실 경우에는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땅콩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언제 먹어도 충분한 영양분과 포만감이 넘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최고인 바나나는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과 칼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으로 피로를 풀어주며 혈압 조절과 체내에 쌓인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를 땅콩 버터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바나나를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에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과 땅콩 버터에 있는 티로신과 아미노산이 뇌신경의 도파민을 자극시켜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땅콩 버터에 발라 먹으면 충분한 포만감과 동시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탄수화물로 인해서 혈당을 급하게 올릴 수 있는데요. 지방이 많은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어서 맛도 2배, 건강도 2배로 올릴 수 있는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반대로 땅콩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땅콩과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에 고소한 땅콩은 예로부터 유명한 술안주 궁합인데요.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맥주에 땅콩 궁합은 상극입니다. 소화장애를 유발해서 설사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땅콩만 많이 섭취해도 소화를 더디게 하는 음식인데요. 이때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기관의 연동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맥주의 주 원료인 보리와
안주로 먹는 땅콩에는 퓨린의 함량이 높아서 과하게 섭취할 경우 요산 수치를 높여 통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바람만 스쳐도 칼에 베인 듯하다는 통풍은 치료 없이 방치하면 만성신 부전증이나 요로 결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보다는 땅콩과 오징어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땅콩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 버터를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서 심근경색이나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은데요. 사과와 땅콩 버터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의 운동 속도를 늦춰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든 후 변을 통해 체내에 쌓여있던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해물질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약 등이 있는데요. 이때 몸에 불필요한 당도 함께 배출되어 장속염증을 제거해서 혈액이 깨끗해지고 내장지방이 싹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아침 식사 전에 땅콩 버터를 바른 사과 2쪽씩만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땅콩 버터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많은 땅콩 버터에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제품 라벨에서 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양성분표에서 당분 함량이 낮거나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금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땅콩 버터에는 맛을 높이기 위해 염분이 추가되곤 하는데요. 너무 많은 나트륨 섭취는 비만뿐만 아니라 고혈압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염이나 무염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방부제를 사용해서 유통기한을 늘리려 하고 있는데요. 이는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100% 땅콩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과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타민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천연 멀티비타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사과는 장내 나쁜 균을 없애고 대장 건강과 면역력을 향상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사과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사과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사과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내에 유산균을 많이 만들어 숙변을 통해 장내 불순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유해 물질을 청소해서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많이 먹은 그룹이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25%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과에 풍부한 비타민C도 암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암 발생을 유발하는 악성 종양을 억제시키고 체내 유산균을 활발하게 성장시켜 나쁜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암 예방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져 치매까지 올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뇌세포 파괴를 막는 케르세틴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 저하의 주범이 되는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케르세틴 성분은 사과의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은데요. 사과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다른 과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이 칼륨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 질환을 예방하며 특정 뇌졸중의 위험까지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데요. 평소 혈압이 높거나 기억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라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고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 노화는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은 몸속의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과로 인해 피부가 쉽게 처지지 않고 촉촉하며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다이어트와 변비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3일간 사과를 계속 먹으면 대변이나 소변의 체외 배출이 활발해져서 체내에 쌓여있던 숙변이나 묵은 변이 제거되어 체중이 줄어듭니다. 또한 사과는 상대적으로 저칼로리 음식이면서 고섬유질 음식으로 식후 포만감을 증대시켜 특히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데요. 사과의 중요 성분인 팩틴이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장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장 속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평소 배가 빵빵하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과를 챙겨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당뇨병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사과에 함유된 천연 설탕이 혈당 분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지연시켜 당뇨병을 예방합니다. 또한 사과를 먹으면 공복감을 해소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데요. 당뇨병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개의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사과는 칼로리 과다의 걱정이 없고 사과 한 개만으로도 공복감을 채울 수 있어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받는 당뇨병 환자에게 정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사과의 놀라운 효능 일곱 번째는 감기를 예방하는데 매우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과와 감기는 상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과즙에는 바이러스를 100% 죽이는 강력한 살균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자주 챙겨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심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 속의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게 되면 치즈처럼 덩어리를 만들게 되어 장 속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속이 더부룩하고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과와 우유를 같이 드시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당뇨에 좋은 사과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과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힘들거나 치아가 좋지 않아 음식 드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과와 당근을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아서 아침에 주스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때 사과를 넣어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당근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평소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가 푸석하신 분들이 사과 당근 주스를 챙겨 드시면 피부 질환이 사라지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과일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시면 소화하는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산 성분이 추가되면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와 장에 자극을 주는 음식들을 계속 함께 드시게 되면 위궤양 및 위천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과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완전식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계란에는 고품질의 완전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서 뼈를 더욱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뼈를 잡아주는 관절 근육까지 짱짱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에는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이 몸 안에 더욱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데요.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과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침개처럼 기름에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데요.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사과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사과를 드시면 안 되는데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기름진 음식과 사과는 서로 소화기관에 상충되기 때문에 각종 소화불량과 장에 가스가 차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복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최소 2시간 이후에 사과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과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고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사과와 견과류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켜 치매 예방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껍질의 8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과를 잘 씻어서 꼭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유기물, 효소 등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이 사과와 꿀을 넣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최고의 장수 비결이라고 전해집니다. 사과에 꿀을 넣어 쪄서 먹으면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설사, 변비 및 두통과 독소 제거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몸에 좋은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과를 꿀과 함께 절여 드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과와 다섯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같이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내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를 사과와 같이 먹게 되면 맛은 물론이고 속도 편안해지면서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정말 독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아침과 저녁 언제라도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당분과 비타민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먹어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 8시 이후에 먹는 사과나 과일은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저녁 8시 이후부터는 대장이 소화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장기도 낮에는 에너지 섭취를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휴식을 취해야만 면역력도 높아지는데요. 휴식을 취해야 할 늦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 장기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건강은커녕 몸에 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나 과일을 씹어먹기 불편해서 착즙으로 내려먹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 역시 착즙으로 내려먹기보다는 생으로 먹거나 익혀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씹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두유나 물을 섞어 믹서기에 갈아 먹는 것도 좋은데요. 가정에서 직접 착즙해서 드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 시중에서 파는 착즙의 경우에는 장기간 유통이나 보관을 위해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각종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과실 그대로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